네, 오늘 시그널픽에서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당히 오랜만에 뵙는 예, 것 같습니다. 뭐 국내에 안 계신 동안에도 여러 가지 일이 벌어졌고 예, 지금은 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국면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 탄핵 심판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당초에는 뭐 지난주 금요일 얘기도 있었고요. 심판 선고가 3월 중순에 나올 줄 알았는데 일단 이번 주에도 기일이 나오진 않은 상황이고 일각에서는 4월로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좀 나와요. 총리님이 보시기에는 언제쯤이면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아니면 언제쯤에는 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시나요? 우선은 지금의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려면 빨리 인용되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요. 예. 그런데 문형배 소장 대행께서 지금까지 진행해 온 거 보면 서두르고 싶었을 거예요. 변론 과정은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됐잖아요. 예. 좀 비난을 받을 정도로. 네. 그런데 변론이 끝나고 나서부터 지금 오리무중인데요. 뭔가 뜻대로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문영배 소장이 계획했던 것이 예. 여의치 않아 보인다. 네. 그런 점에서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여러 가지 억측이 나오는데 예. 그중에 어느 것이다 제가 찍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구나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영배 소장 입장에서는 어느 본인이 생각한 대로 계획대로 끌고 나가기에는 좀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대로 가지 않는 것 같다. 지금 한남동 관저에 대통령이 머무르고 있습니다. 구속 취소 결정 이후에 석방이 된 상태로 관저에 있는데 헌재 선고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메시지도 내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주변에서는 계속 선고 전에 승복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필요한 메시지라고 보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두 분이 각각 헌재 또는 법원의 예. 판단에 승복하겠다는 걸 미리 선언을 해주면 좋겠다. 예. 그리고 지지자를 설득하는 것이 혼란의 수습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네. 만약 그렇지 않고 지지자들 선동하면서 계속 그 헌재나 법원을 흔들어대는 이런 행태를 계속하면 국가 위기가 더 심해질 것이다. 예.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요.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승복하겠다는 얘기가 나온 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글쎄 너무 나서는 것이 좋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승복하겠다는 얘기를 미리 해주는 게 혼란의 수습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저희가 지난주 수요일에 이 자리에 모셔서 한번 얘기를 들어봤었는데 그때 헌재 결정은 당연히 승복하는 거다 이런 취지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방송에서 한 얘기다 보니까 그렇게 지나가듯이 할 게 아니라 그냥 정말로 이제 공식적인 멘트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추가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재명 대표는 헌재뿐만 아니라 법원에 여러 가지 예. 문제가 지금 걸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지지자들 설득해 가면서 받아들이자 이런 말씀을 해주는 게 사회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헌재라는 건 단심제니까 네. 한 번으로 끝나는 거니까 승복 안 할래 안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예. 그 이후에 헌재 결정 이후의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려되는 바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미리 승복 선언을 하고 지지자들을 설득해달라 하는 게 제 제안이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어떤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뭐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재판이 정지되는 게 다수설이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지금 총리님 얘기하시는 걸 보면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받고 있는 형사 재판에 대해서도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럼요. 네, 그럼요. 그러면은 일단 그 메시지를 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나가서 다음 주에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대선 전에 본인의 어떤 재판을 빨리 결론을 내달라거나 대법원의 그 선고를 좀 빨리 진행해달라는 촉구 메시지 이런 것도 좀 나와야 된다고 보세요? 그럼요. 예. 왜냐하면 본인은 무죄라고 그렇게 주장하시니까 예. 무죄라면 빨리 무죄 확정을 받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게 더 홀가분하죠. 네, 그리고 이 정치 일정이나 국민들의 생각에도 좀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는 의미에서 예. 빨리 해달라고 요구하면 더 본인 인기가 올라갈 거예요. 메시지를 좀 요구를 하고 계신데 일단 화답은 없는 상태라 조금 네.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광장에는 탄핵을 찬성하는 집회 또 반대하는 집회로 갈라져서 이게 그냥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위험하다 싶을 정도로 충돌을 하는 모습이에요. 물리적인 충돌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좀 이제 내전 상태까지 가는 상황 같은데 정치권에서 이거를 사실 수습을 해야 될 텐데 오히려 좀 부추기는 모습이거든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정치권은 국회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 국가적으로 할 일이 지금 태산인데 정치권 자체가 지지자들 자꾸 선동하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혼란이 더 커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탄핵은 헌법재판소에 그리고 여러 재판은 법원에 맡겨두고 네. 정치권은 정치 본연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국가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아예 천막까지 치고 장외에서 뭐 최고위원회도 열고 뭐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글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단식을 한다, 삭발을 한다, 네. 또 머리카락 가지고 뭘 만들어서 헌재에 보낸다 이러는데 네. 보기에 흉해요. 그러지 말고 국민들을 좀 안심시키는 쪽으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총리도 지내셨으니까 이런 문제를 아마 국정 운영하실 때도 좀 접하셨을 것 같은데 네. 얼마 전에 미국 에너지부에서 한국을 민간 국가로 추가했다라고 공식 인정을 했어요. 네, 근데 네. 이것 지정된 게 바이든 행정부 말미, 그러니까 지난 1월에 지정이 됐고 정부는 2달 동안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좀 파악이 된 그런 상황인데 이걸 놓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친중 반미 행보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민주당에서는 비상계엄을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너무 핵무장론을 내세우면서 좀 허세를 떨어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이걸 놓고도 같이 공동 대응해보자라기보다는 너 때문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좀 올바른 자세입니까? 네, 우리 네. 한국 정치의 오랜 병폐지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민감 국가 지정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고요. 예. 1980년대, 1990년대 몇 번 있었어요. 그때 보면은 역시 핵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연구소에 어떤 문제가 그 계기가 됐었죠. 예. 이번에도 보면은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그 전에는 유튜버들이 주로 했던 핵무장론 이걸 굉장히 그 날것처럼 좀 거칠게 얘기한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서명한 2023년의 워싱턴 선언에 예. NPT 핵확산 금지 조약 그리고 한미 원자력 협정을 준수한다는 내용이 올라갔거든요. 예. 그것이 그 예고였는지 이번 민감국가 주장의 예고였는지 아니면 그것으로 끝났는데 또 생겼는지 그건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런 문제가 생기면 자칫 그 AI를 포함한 첨단 기술 관련 협력이 예. 제약을 받는다거나 네.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대미 외교를 빨리 서둘러야 되겠는데 지금 정부가 공백이 많아서 네. 걱정이고요. 예.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미국에서 설명하기를 연구소의 보안 문제 때문이었다 네. 이런 설명이 있었고 예. 그런 지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한미 간의 기술 첨단 기술 관련 협력은 추가로 제약되지 않을 것이다 네.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안정되는 기류는 있습니다만 빨리 정부의 공백이 메꿔지길 바랍니다. 네. 한덕수 총리의 조기 복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총리 지금 선고기일조차 잡히지 않고 있는데 총리님은 보시기에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 상태로 계속 가는 것보다는 한덕수 총리가 빨리 복귀해서 한덕수 대행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나 봐요. 미국이 인정하는 미국통이거든요. 예. 한덕수 총리께서 네. 하버드 대학을 나왔고 주미 대사를 했고 예. 또 오랫동안 경제 분야에서 일을 하신 분이니까 잘 하실 거라고 보고요. 미국도 한덕수 총리라면 대화 상대로 인정을 할 거예요. 본인들이 약간 부통령급으로 생각을 할 테니까요. 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일정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대구를 내려가시는데 헌법 개정 결의 대회를 위해서 가시는 거더라고요. 네. 이번이 좀 개헌을 위한 적기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즉각적인 개헌 필요성을 얘기를 하시는데 좀 어떤 내용을 핵심적으로 얘기를 하시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의 권력을 책임 총리와 분산하는 것 그리고 대통령에게 권력이 주어지는 만큼
합당한 견제가 따라야 하는 것 예. 그런 것이 주된 내용일 겁니다. 요즘은 오히려 제왕적 국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도 있는데 그것도 논의되면 좋겠지요. 네. 그동안에 현행 헌법이 시행된 지가 38년이 됐는데요. 네. 38년 동안 8명의 대통령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부터 개헌 얘기를 했었어요.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게 좋겠다. 분권형 얘기를 했었고 예.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헌법재판소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때문에 정경유착 같은 문제가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 하는 예.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 지적을 받으면서도 아무것도 못 해오다가 지금 같은 참담한 일을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 사태는 제가 보기에 87년 체제의 파멸을 고하는 장송곡이다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요. 네. 이번에 이걸 고치지 않으면 이 문제가 그대로 커진 채로 계속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이 혼란, 내전이라고도 불리는 이 혼란이 조기 수습되지 못하고 잘못하면 장기화될 우려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개헌을 통해서 그런 사회적 긴장을 낮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되고요. 지금 뭐 조기 대선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뭐 조기 대선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차기 대선들 주자들에게 물어보면 여권 잠룡들은 다 개헌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또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도 있는데 네. 이재명 대표는 그 얘기를 하면 이제 블랙홀이 된다라고 하면서 뭐 공식적인 반대도 아니지만 그냥 미루는 듯한 모습을 보여요. 이거는 좀 하기 싫어서 그런 걸까요? 왜 이렇게 외면을 하는 걸까요? 그분 입장에서는 지금의 판이 흔들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겠지요. 예. 이대로 가면 대통령을 쉽게 될 것 같은데 판이 바뀌면 거기에 또 차질이 생길지 모른다. 네. 그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상황 변경을 그냥 원치 않는 원치 건가요? 않을 겁니다. 네. 그러나 본인을 위해서도 개헌을 하는 게 더 이롭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 그러면 예. 지금처럼 제왕적 권력을 놓고 사생 결단으로 투쟁을 하는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그분은 지금 이 혼란의 당사자 중에 한 분인데 네. 그대로 대통령이 된다면 이 혼란과 긴장 위에서 대통령이 된다는 뜻 아니겠어요? 예. 결코 행복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을 위해서도 본인의 뭐랄까 불행한 결말을 막기 위해서라도 네. 지금의 대립과 충돌로 인한 사회적 긴장을 낮추는 조치가 필요할 건데 개헌이 가장 좋은 조치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뭐 국민의힘은 사실 대선 준비를 대놓고 할 수는 없다 보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뭐 당 대표이기도 하고 그냥 정책 행보가 사실상의 대선 행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은 중도 보수다 뭐 이런 발언을 한 지가 지금 거의 한 달 다 되어 가거든요. 네네. 그 말이 논란이 있었지만 말을 이제 주워 담기보다는 실제로 국민의힘이 놓고 가 이제 버리고 간 보수를 우리가 챙겨야 된다 뭐 이런 취지였다라고 설명을 해요. 네. 총리님 보시기에는 어쨌든 중도층을 공략하겠다는 이 전략이 좀 먹혔다 이렇게 보시나요? 아직은 효과까지는 말하기는 좀 빠른 시기이고요. 예. 저는 지금 민주당에 부족한 것은 중도 친화적 행보가 부족하다기보다는 예. 일관성이 부족하다, 신뢰성이 부족하다 네. 이렇게 봐요. 하도 오락가락하니까요. 거의 시계추처럼 왼쪽 끝에서 오른쪽까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이래가지고는 신뢰가 쌓일 수가 없죠. 무슨 얘기냐 하면 우클릭한다, 중도 보수다 했다가 네. 그다음 며칠 뒤에는 또 중도 정당이라 했다가 노총에 가면 우클릭 걱정할 것 없다고 또 말하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헷갈린다. 선거 때 되면 당연히 중도를 겨냥하는 건 어느 정당이나 하는 일인데 네. 조금 더 좀 우클릭된 정책을 내놓더라도 여러 개의 정책이 체계화되게 정리를 해서 내놓는 것이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는 뭐 사람이 뭐 왼쪽도 보고 오른쪽도 보는 거라고 그거 오락가락 아니고 유연성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뭐 비슷할 수 있지만 좀 차이는 큰 것 같은데. 그런데 예. 이제 단 하나하나의 정책을 놓고 보면 그게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예. 합쳐놓고 보면 네. 그게 이상하지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세금 깎아드릴게요 해놓고 돈 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네. 그러면 이제 이른바 구성의 모순이 나오는 거죠. 계속
다 모아놓으면 다 모순된 그럴 수가 얘기들이 있습니다. 되는 거군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이제 도둑에 빗대서 표현한 분이 계신데 같은 당에 계신 지금 새미래민주당 상임 네. 고문이시니까 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최근에 추가로 기소가 됐는데 지난 대선 경선 때 이제 총리님 출마하셨던 대선 경선 때 쌍방울그룹의 쪼개기 후원을 요청을 했어요. 그 혐의로 이제 추가 기소가 된 거거든요. 근데 네. 그때 등장하는 표현이 압도적으로 후원금을 모아야 된다. 뭐 이런 표현이 등장을 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병헌 대표는 이낙연 전 총리가 조폭 돈에 대선 경선을 도둑 맞았다 이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예. 여기 좀 공감하시는 표현인가요? 제가 당사자라 오히려 조심스러운데요. 예, 이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쪼개기 후원금은 두 번째죠. 그 앞에 또 한 사람 나왔잖아요. 예,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네,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수억 원을 받았다. 경선용으로. 네, 그것 때문에 2심까지 가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죠. 네. 네, 그것과 이것을 합치면 뭐 이 독자들, 이 청취자들께서 판단하실 만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볼 수 있죠. 역시 점잖게 좀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이 전 총리께서는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통합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뭐 연락도 못 받으신 것 같긴 합니다만 만날 계획이 없다라고 선을 그으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만나면서 사진 찍고 밥 먹는다고 통합이 아니라는 것은 이재명 대표 만나본 사람들은 알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말을 듣고 보니까 2023년에 두 분이 막걸리 배동하셨던 게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일화를 좀 떠올리면서 하신 말씀인가요? 아니요, 제가 예, 그때뿐만 아니라 몇 번을 만났었죠. 중요한 고비마다. 네, 그런데 두 사람이 했던 얘기를 밖에다 내놓는 것은 옳지 않고요. 네. 만나보시면 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진을 찍는다, 악수를 한다, 식사를 한다, 이런 것이 더 목표였던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겉으로 어떻게 보여지는지에 대해서만. 예, 네, 예, 그것이 목표였을 수도 있다. 네, 실제로 대화를 해보면 별로 얻은 것 없이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최근에는 뭐 사과도 했다고 하고 그래서 박용진 전 의원도 이 대표를 만난 이후에는 조금 뭐 누그러진 듯한 태도를 보이긴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이제 체포동의안 가결 당시의 일화를 좀 지나가듯이 얘기를 하면서 당내 비명계 일부가 검찰과 짜고 한 짓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 통합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뭐 어찌됐든 간에 이제 대통령이 구속 취소가 되고 석방이 되면서 이건 약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분위기이긴 합니다. 네. 근데 한번 이렇게 이재명 대표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는 느낌이 들면 이게 언젠가는 다시 불거질 이슈 같기는 한데요. 뭐 또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예. 너무나 치명적인 말씀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질 그 당시는 언론들이 거의 연일처럼 매일 네. 검찰이 어떻게 할 거다 하는 보도가 나왔었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 본인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공언을 했었고요. 예. 네. 6월 그 대표 연설 때 했고 표결은 9월에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때문에 민주당이 온통 방탄정당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을 때였거든요. 네. 그런 것을 보고 상당수의 국회의원들이 방탄정당 이미지를 좀 털어내야 된다. 이재명 대표 본인을 위해서도 그게 낫겠다. 더구나 불체포 특권 포기를 공약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검찰하고 내통한 것이다라고 증거도 없이 본인이 고백했듯이 증거도 없이 그렇게 낙인을 찍어버리면 그게 강성 당원들에게는 기정사실처럼 될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무대에서 정치를 하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치명적인 거예요. 그것이 지금은 좀 이렇게 감춰져 있다고 하지만 예. 그게 사라질 리는 없잖아요. 지금은 일단 대통령의 어떤 탄핵 선고가 우선이니까 네. 가라앉아 있지만 그렇죠. 그건 마음에 다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말이잖아요. 더구나 본인들의 정치 생명과 관련되는 예. 낙인이기 때문에 네. 그건 너무 치명적이죠. 그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아주 그냥
대놓고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뭐 어제는 SNS에 글 쓴 거 중에 보니까 최근에 뭐 거의 대통령의 파면을 확신하고 이재명 띄우기가 기승이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면서 아무리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양아치 대통령을 선택하겠나, 양아치라는 표현을 좀 속된 말이지만 이런 표현을 좀 쓰시더라고요. 이 전 총리께서도 국민들은 사실 지난번 대선 때도 좋아서 누굴 찍었다기보다는 누가 더 싫어서 선택을 예. 했다라고 보는 게 맞잖아요. 예. 이제라도 좀 이재명 대표 대안을 민주당이 좀 고민해야 된다, 아니면 야권이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나요? 저는 진작부터 그걸 말씀을 드렸지요. 예. 윤석열, 이재명 두 분의 정치가 함께 청산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민주당에서 다른 좋은 대안을 내놓으면 우리들은 협력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예. 하는 것도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네. 다른 후보를 내면 더 쉽게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좋아하는 사람보다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예. 여론조사를 보면 네. 그걸 껴안고 어떻게 선거를 하며 선거 후에 설령 이긴다 하더라도 그 거부층을 어떻게 안고 국가를 운영하나요? 예. 그것은 민주당이 책임 정당이라면 당연히 고민해야 될 일이죠. 예. 근데 아마도 고민도 못할 거 네. 그냥 갈 것 같긴 합니다만. 다음 주에 2심 선고가 있을 텐데 어떤 결론이 나오든 뭐 1심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비슷하게 갈 거라고 보시나요, 민주당은? 민주당은 그럴 거려 아마도. 내부 동요조차 없을까요? 있다 하더라도 네. 제압하겠지요. 이럴수록 단합해야 된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뭐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정신 승리의 방법은 있겠죠. 예. 그렇게 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네. 뭐 많이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궁금한 부분은, 그래서 이낙연 총리님이 다음 대선에 좀 나오실 거냐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결심하신 게 좀 있을까요? 예, 여전히 출마 여부를 포함해서 국가를 위해서 가장 도움이 되는 길이 무엇일까? 예. 그 길로 갈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낙연 전 총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